당신은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망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고 감정에 휘말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됩니다. 관계, 경력, 평판 모두 차분함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하고 제가 전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드리아노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저에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구명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스토아적인 침착함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반응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교통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날 선말, 혹은 오해한 메시지에 화난 답장을 보낸 후 밀려오는 후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늘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적이 가득한 듯이 삽니다. 그러나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감정적 반응성,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는 감정의 급박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즉,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말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 그려진 이야기죠. 감정이 들어오면 이성은 떠납니다.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수많은 이혼, 해고, 가족 간의 갈등의 뿌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인 실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폭발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기회를 놓칠 확률이 55% 더 높고 충동적인 행동에 깊은 후회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달합니다.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스토아인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비난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나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 갈등 때문일까? 누군가 당신을 도발해도 스토아적 침묵의 간격을 활용하세요. 단세초, 반응하기 전 단세초의 침묵이 바로 당신의 자유가 숨 쉬는 공간입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늘 하던 말로 당신을 자극한다면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숨을 쉬고 관찰한 뒤 중립적인 말로 반응하거나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존심을 억누른 게 아니라 자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의 감정을 잃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그들은 느리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자제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어떤가요? 단 한순간의 충동으로 모든 걸 망쳐버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의 윌 스미스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년간의 화려한 경력이 단 몇 초의 분노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반응했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계약 손실, 거센 비판, 이미지의 치명적인 손상, 모두 기본적인 스토아 철학, 즉 자기 통제를 실천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즉각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고 호흡한 뒤 명확하게 대답하거나 그냥 침묵하세요. 이런 일상의 훈련은 뇌의 새로운 반응 방식을 형성합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감정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대신 성찰을 유도하는 뇌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정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인형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힘은 고함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멈춤 속에 있고 선택 속에 있으며 자극과 행동 사이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힌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느낀 적 있나요? 아무리 걱정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통제하려 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불안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정할 때 말이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누군가 내 기대에 맞지 않게 반응했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또는 당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보다 내 삶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이런 감정은 모두 환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초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쏟으라고요. 예를 들어 당신이 취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프로필을 향상시키거나 인맥을 넓히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얼마나 준비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와 이별했고 그 사람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이 고통 속에 머무를지 아니면 회복에 집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그 명확한 예입니다. 그는 자식을 잃고 이어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친한 친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실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고통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그는 차분함, 겸손함, 그리고 평온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당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길에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고통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태도는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당신은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필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고통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면 내면에서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의 힘입니다. 이런 명확함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만들어줍니다. 이 명확함을 키운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여도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침묵조차 두려워합니다. 대화 중 잠시 정적이 흐르면 누군가는 그 침묵을 급히 채우려 무언가를 말하곤 하죠.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하려고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 굴복 혹은 논쟁에서 진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침묵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통제의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순수한 감정 지능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느니 침묵하는 것이 낫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말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모든 것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서로 말을 던지고 반박하고 증명하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을 본래의 자신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서 명확해집니다. 논쟁 중 가장 흔한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충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선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감정에 지배된 상태에서 대답하면 상대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면 당신은 그 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것과 지혜로 침묵하는 것은 다릅니다. 스토아인은 싸워야 할 전투와 물러나야 할 순간을 알고 침묵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 단지 침묵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피할 수 있었을지를, 얼마나 많은 관계가 무너졌는지. 말이 다리가 아닌 무기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저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 갈등의 약 70% 이상이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와 반응 속도 때문에 악화된다고 합니다. 즉 빠르게 반응하려는 충동과 즉각적인 반박이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해보세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고 생각을 글로 남기며 침묵을 통찰로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즉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을 닫고 숨을 깊이 쉬며 산책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비판이나 도발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원칙은 당신의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마음이 소음과 불안, 무작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직관조차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게 되며 매일 5분간의 완전한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휴대폰도 음악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당신은 점차 강인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소리치고 있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 소리에 맞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평화롭게 응답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며 조용히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한 도발, 무의미한 논쟁, 그리고 감정적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는 곧 존재감과 단단함의 상징이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의 자세와 태도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무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반응 중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외치는 세상 속에서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예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많은 이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급하고 성급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차분함은 쌓아올리고 조급함은 무너뜨립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충동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속한 것은 시간뿐이며 서두를 때조차 우리는 그것마저 잃는다. 즉 너무 빠르게 사는 사람은 사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방향 없이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실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교와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성공한 척 보여야 한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외모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나 휴대폰을 구매하며 빚을 낸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나요? 외로움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와 어긋나는 직장을 지위 때문에 선택한 사람은요? 이러한 성급한 선택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압박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64% 이상이 나중에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열기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마치 김서린 유리창을 통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단지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지만 독이 가득한 환경이라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해 보세요. 이 돈을 위해 내 정신 건강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이 결정은 내가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삶과 맞는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그 대표적인 예로 50살이 넘을 때까지 무명 배우로 살아갔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싸게 팔지 않았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걸어온 길이 그에게 존경받는 견고한 커리어를 안겨줬습니다. 반면에 갑자기 유명세를 얻고 충동적으로 계약하고 방향도 없이 움직이다가 사라진 이들도 많습니다. 기초 없이 급하게 얻은 성공은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며 어떤 기반을 다져가는지에 대한 의식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기다려라, 시간을 줘라. 자연스러운 모든 것에는 고유의 리듬이 있다고 썼습니다. 자연은 이를 보여줍니다. 나무는 성장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고 강은 산을 깎기 위해 인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 빠른 성과, 노력 없이 완벽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침착함은 혁명적입니다. 당신을 무리에서 분리시키고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줍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해 혼란스럽다면 불편함을 피하려고 성급히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감정을 느끼고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충실하세요. 커리어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기라면 실패처럼 보일까 두려워 아무 직장이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시간을 활용해 실력을 키우고 신중하게 길을 다시 쓰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쌓은 것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서두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당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호흡하세요.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세요. 이것이 바로 실행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명료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두르면 어디든 가게 되지만 침착함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혼돈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갖지 못한 자유를 얻습니다. 모두가 즉흥적으로 반응할 때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에 쫓길 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이 고함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운도 재능도 아닌 연습과 결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지혜를 실천에 옮기려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더 맑고 더 가볍고 더 강인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길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다음 걸음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당신이 스토아 철학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하며 지혜로운 나 자신을 향한 다음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호흡, 한 선택씩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이전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명확하고 인내심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보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재생하기 전보다 오늘 단 하나의 %만큼이라도 더 나아진 사람이 되세요. 이런 작고 꾸준한 걸음들이 결국에는 인생을 평정심으로 이끄는 위대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면의 길을 향해 열린 당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함께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고대합니다.